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기회는 언제나 당신에게 있어요. 그러니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네, 감스님들도 오늘 날씨는 춥지만 항상 움직이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4 곱하기 4 고속철도망 추진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1월 1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종으로, 그 다음에 횡으로 가는, 물론 이게 실현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4 곱하기 4 고속철도망 추진 계획을 보면서, 수도권의 뭐 광주라든지 부발, 그리고 서화성, 원시, 대곡, 서울 뭐 이런 데를 갖다가 뭐 지금도 좋아지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문득 속초까지도 이제 춘천에서 속초까지 28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건축 공사비가 1,000만원, 1,000만원 찍나, 네, 3호 5차 평당 990만원이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6개월 만에 11% 높여서 공고를 했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공사비가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공사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마냥 신축 분양을 갖다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준신축 5년, 뭐 10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물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올 전반기에 준신축이라도 매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리틀백님의 프리미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줄여서 뭐 네프콘이라고 하는 커피챗을 갖다가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 감사스마일이 또 리틀백님의 이 블로그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올릴 수도 있구나. 뭐 하루에 한 개의 포스팅이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를 포스팅을 하시고, 또 커피챗 같은 경우에도 적게 올라와도 3개에서 4개, 5개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용이 알차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그런 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분석을 해주시는 글들이다 보니까 감사스마일이 방송 전에 다시 한번 리틀백님의 투자 빈민을 위한 위로라는 네이버 블로그와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인 커피챗을 갖다가 제가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리틀백님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창릉 3기 신도시의 부동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 라이브 방송도 좀 보시라고 그렇게 또 블로그에다 친히 글을 남겨주신 것을 보면서 저는 서로 윈윈이 이런 게 윈윈이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저보다 여러모로 뛰어나시고 인지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스마일도 더 많이 배운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본론으로 들어갈 주제가, 감사스마일 하면 뭐 고양시 유튜브, 그다음 유튜버, 뭐 그리고 뭐 고양시 빠숑, 그다음에 서북부의 부동산 전문가, 뭐 여러 가지 뭐 타이틀, 뭐 닉네임이 많이 따라 붙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감사스마일은 제 스스로를 창릉 신도시의 전도사, 뭐 창릉 신도시의 홍보대사, 창릉 신도시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저의 목표는 이제 창릉 신도시에서 부동산을 하는 게 목표를 잡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창릉 신도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벌써 2019년도에 발표되고 거의 한 6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 21, 22, 23, 24, 26, 그러니까
25년까지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지금 되는데, 이 5년의 시간 동안 이제 천막을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가가 8억이 과연 비쌀까 아니면 그만한 가치 있을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더 꾸준하게 창릉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북부의 부동산 정보라든지 더 나아가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감스님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21년 사전청약 4차 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제가 21년도에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감사 스마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대면 상담을 갖다가 하셨던 분께 상담을 해드리면서, 저도 이제 잊고 있었던 고양 창릉 S5블럭과 S6블럭의 총 건설 호수와 사전청약 공급 호수가 다들 1800세대를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1800세대 중에서 한 일반 분양이 과연 몇 개나 나올까, 그걸 다들 걱정하시고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최소 3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총 건설 호수가 1189세대인데 사전청약 공급 호수가 1125세대예요. 즉 다시 말해서 60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사전청약으로 당첨 호수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창릉의 S5, S6블럭 중에서 만약에 사전청약을 포기하셨던 분들, 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포기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포기하셨던 분들 그 세대수로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특별 공급이라든지 일반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급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언론에서나 본청약 1800세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별 관심 없으신 분들은 1800세대를 공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800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이 많이 나와야 20%, 즉 다시 말해가지고 360세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것도 제가 많이 잡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이 한 300세대가 껴있고 실제로 들어가는 공급하는 그 분양하는 주택은 6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S5하고 S6을 합쳐봤자 이 합쳐 있는 세대가 지금 1189세대,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1200세대 잡고 600세대 정도가 이제 A4 신혼희망타운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할 거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 먼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아직도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모르고 그냥 꿈만 꾸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리얼투데이에서 정말 좋은 기사를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치솟는 건축비에 청약자가 한숨이 지금 나와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도려울 마을의 6단지 아파트 국민평형이 2010년도, 2009년도에 3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24년, 2025년을 따졌을 때 입주는 2012년에서 13년 정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12년 정도 입주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12년에서 딱 12년 걸렸잖아요. 12년 만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7억에서 8억 선에 지금 호가가 지금 나와 있고 실거래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면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의 창릉의 천마을은 8억에 분양을 해서 28년 5월에 입주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충분한 그런 가치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8억이든 뭐 5구 타입이 6억이어도 꼭 청약을 하실 거고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본 청약을 갖다가 기다리시는 분들은 일단은 세대수가 많이 나오기를, 감사 스마일의 예상이 빗나가서 1800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이 360세대 이상 500세대 정도가 나오기를 감사 스마일도 일단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A4 신혼희망타운 중에서 적은 타입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최소 5 타입 이상, 5구 타입 이상을 내 집 마련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면 3인 가족이 거주하든 4인 가족이 거주하든 간에 최소 5구 타입 이상, 이왕이면 74라든지 84가 더 좋겠지만 74하고 84는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주거 일자리 녹지, 이 수도권 서북부 핵심 거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말 좋은 이 기사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S5하고 A4하고 S6 블록보다 앞으로 공공 분양이든 민간 분양이든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본청약 분양가가 나오면 여기에 분양가보다 높으면 높았지 싸지 않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S1이라든지 S4, S3 블록도, 물론 S3 블록은 나눔형이다 보니까 좀 다른 수도 있겠지만 S4라든지 S1이 지금의 S5하고 S6 블록보다 같은 분양가가 아니고 더 높게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창릉 3기 신도시의 공공 분양이라든지 민간 분양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이 창릉 3기 신도시를 천마을을 해야 되고,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에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서울 중심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편리해지는 GTX-A 그리고 고양은평선, 이거 두 가지로 3대 업무지구를 제가 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게임 끝이고, 더 나아가서 평지에 그리고 창릉천, 북한산, 한강을 갖다 끼고 있으면서 도보로 해서 스타필드라든지 이케아를 갖다 다닐 수 있는, 정말 이케아라든지 스타필드가 두 곳이 동시에 있는 곳이 고양시 덕양구 창릉천밸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케아라든지 스타필드가 미리 이쪽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창릉의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지금 빨리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새롭게 본청약이 이제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고 일단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인접해 있는 2차 아이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원흥지구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8억에서 9억 사이에 지금 형성되어 있고, 지축이 조금 비싸게 직센프 같은 경우는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더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수 없을 것 같고, 최근에 감사 스마일에게 정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 금매를 좀 찾아달라고. 근데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금매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정말 1월이 지나고 난 뒤로부터는 금매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매를 갖다 찾기보다는 지금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갭이 조금 적은 걸로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입주가 다 완성될 때는 최소 저는 10년에서 20년, 즉 다시 말해서 2025년 천마을 본청약 들어가고 35년, 40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GTX-A가 천마을 입주하고 난 이후에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창릉역이 이제 삼성역을 갖다가 정차하기 때문에 삼성역 하나만 봐도, 삼성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갖다 대충 계산해봐도 15분이거든요. 그러면 창릉 신도시에서 BRT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버스로 와서 삼성역을 간다. 근데 나는 삼성역 가는데 30분도 안 걸린다. 물론 킨텍스역이라든지 대공역이라든지 연신내역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구매해도 좋겠지만, 최소한 창릉에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는 최신식의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창릉으로 희망하시겠지만 서대문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은평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강서에 있는 마곡에서도 창릉을 갖다가 지금 탐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의 천마을 분양가 8억 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데 8억 원을 갖다가 기다려가지고 내가 분양 가능성이 적으신 분들은 지금의 원흥지구라든지 원흥 동일시트 5단지 호반 메리디움 6단지에 있는 도레올 파크뷰도 저는 좋은 선택의 대안이 되고, 나는 일단은 원흥에 보다는 삼송이나 향동이나 지축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 전반기에
창릉천 벨트,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삼성 벨트 쪽으로 해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준신축 단지로 일단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내일 또 제가 삼총사하고 지금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 시간대 조금 더 창릉 관련해가지고 천마을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양신문에서 이제 지난 11월 달에 원래는 창릉 3기 신도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식을 생략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생략을 한 것 같은데 뭐 그걸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고양시신문의 이 링크 기사도 제가 설명란에 걸어 드릴 테니까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못 드리고 이 창릉 신도시의 아파트 블록별 세대수 및 공급 유형 이것들 쭉 보시면서 정말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더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공공분양, 민간분양 쭉 따져보시게 되면 감사스마일이 이야기했던 대로 한 5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대로 38,000세대 중에서 내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만 세대도 안 됩니다. 다 공공분양에 뭐 전매 제한에 다 묶여 있고 민간분양은 창릉 역세권, 창릉역 GTX-A, 창릉역과 고양은평선, 창릉역 더블 역세권에 있는 중심 상업지구에 있는 주상복합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민간분양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창릉 신도시가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그 85 이상도 많지도 않고 일단 민간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물론 창릉 천마을이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창릉 천마을을 갖다 보고 난 이후에 뭐 나는 결정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는 내 집을 갖다 일단 마련해 놓고 창릉의 민간 분양을 갖다 노리겠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공공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은 일단 공공분양에 있는 일단 본청약 분양가가 결코 싸지 않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꼭 도전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도전의 그런 점수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창릉천 벨트,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삼성 벨트 위주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이 리얼 퀘스트에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전에보다 10년 전보다는 많이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인도 뚫게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떨어질 건데 감사스마일 너만 지금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지방에는 되도록이면 투자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4 곱하기 4 어차피 지방 내려가는데 이제 금방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들이 다 수도권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또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다 수도권으로 또 들어오고 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서울 수도권, 경기도와 서울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서울은 집값이 너무 또 비싸지다 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서울과 정말 가깝게 붙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서울을 빨리 갈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